아시아 태권도 연맹 이규석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의 또 오랜 지기이십니다. 두 분 앉아 계신데요. 우리 고봉원 자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하고 아마 오랜 또 친구 사이십니다. 또 그 옆에 또 우리 회장님이 알아두신 동기고 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학술론의 또 유일한 또 우리 체육계 또 회원이시기도 합니다. 임번장 자문위원님 소개합니다. 우리 자문위원회 또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또 위원장 역할을 또 이번 회장님이 좀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문기주 자문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맹의 부회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대한민국 우리 태권도 협회에 또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양진방 대한태권도 회장님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는 집행위원이십니다. 이경배 집행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술위원회 위촉식이죠. 우리 기술위원회 의장이십니다. 이재봉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우리 심판위원장이시죠. 겨루기과 우리 전상호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네, 김수민 자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회장님하고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는 또 사이십니다. 우리 노수성 우리 자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맹의 또 집행위원이시고요. 한국체육대학교 우리 정국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또 해주실 분인데요. 이따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영갑 감사님 먼저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멀리 강릉에서 오셨습니다. 권은규 전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맹의 기술위원회 의장을 또 하셨고 또 현재 경민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또 품새위원장으로 또 한 번 더 봉사를 또 수락해 주셨습니다. 김상천 품새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신명구 우리 윤리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일이 다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대영 원로님 또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연맹의 또 공식 협력 병원이죠. 우리 봄브릿지 병원의 또 대표원장으로 계시는 의무분과 우리 정정원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용인대 또 태권도 총동문회 회장이시죠. 우리 특보로 계시는 우리 박기주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종환 우리 주니어 분과위원장님을 먼저 소개하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임종환 위원장님께서 오늘 점심 식사까지 일일이 다 챙기고 어제 저녁에는 또 우리 정문 위에 LED 또 분고 직접 다 입력하신 거죠? 네. 할 줄 모르실 겁니다 아마. 아무튼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밤에 다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을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임종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효민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김중헌 사무총장님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태성 교육분과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명단을 좀 받았는데 오늘 외국에서 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디 있죠? 예, 에디슨님께 예, 겨루기분과위원장님 부위원장입니다. 예, 다린니 예, 마찬가지로 부위원장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왔습니다. 네, 지나 킬러모 예,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네, 부위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가랑가림? 가랑지님? 아지? 네, 우리 사우디에서 왔습니다.
또 우리 멀리 중국에서 오신 손님도 소개를 좀 하라고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는데, 중국의 우리 텐진에서 우리 이초 우리 교육국가 또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우리 연맹의 새로운 특보로 또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항저우 우리 아시안 게임이 열렸죠. 그때 연맹 임원분들 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리나 태권도 협회 또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진다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소개를 좀 또 해드려야 될 분들이 계신데요. 잠시 후에 또 중간에 한번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씨가 겨울을 아주 의미한 듯이 눈도 왔고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도 나이가 보니까 지금 80이 넘었습니다. 태권도를 벌써 한 60 몇 년,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그 IT 고등학교 우리 임종환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유처축을 준비한다고 고생 많은 우리 김정 국장과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몇십 동안 이거 준비하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0명을 찍으려고 하는데 추가가 들어오면 또 추가를 또 찍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보면서도 불평을 못해요. 그 문제가 놔두질 않거든요. 성질이 고약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우주 안에 있는 지구뿐만 아니라 무생물이건 유생물이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문제가 나는 거죠. 죽으면 다 똑같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차례를 지내지만 조상분이 식사하십니까? 돌아가신 분 식사하십니까? 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좀 잔소리 같지만은 노장 사상의 원조, 이게 도교라는데 도교하고 노장 사상은 다릅니다. 노자님이 창시한 노장 사상의 원조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맞죠? 틀림없이 다 변합니다. 변화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멸해 없어집니다. 그 시간이 다 다릅니다. 무생물이고 유생물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잘 생각하고 살아야. 그리고 변한다는 말이 다 정석이지만 변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 변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교 창시자인 공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가까운 데서 근심이 생긴다. 이게 우리한테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제가 느끼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말이 뭐냐,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3살 버릇이 12살까지야. 그래서 습관을 잘못 들이면 그 망하는 겁니다. 습관을 잘 들이면 그것이 성공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요새는 RA가 없는데 딱 맞는 말 같아요. 콩 심은데 콩 난다. 간단한 얘기죠.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 어떻게 상대를 대해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아시죠? 남미의 땅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거지 나라가 됐습니다. 또 아울러 베네수엘라 아시죠? 예. 석이 났다고 얼마나 인신 받았습니까? 그것도 거지 나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거지 나라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저는 놀란 게 뭐냐, 스위스라는 나라를 보고 놀랐습니다. 스위스는 국가에서 1인당 얼마씩 주겠다. 국민들이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스위스가 원래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도둑놈 속으려고 용병만 다 용병을 했고 이랬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스위스 가서 직장을 잡은 걸 원합니다. 왜? 급료가 많거든. 심지어는 옛날에는 프랑스에 그리스 사람이 갔는데 이제는
프랑스 사람이 스위스로 와서 직장을 갖고 있다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 뿐더러 국민들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국민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남의 일로 보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저는 국회의원들 보면 화가 납니다. 지가 세금 얼마입니까? 저보다 덜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폐말 보면 뭐 얼마 예산을 따왔습니까? 지돈 따왔습니까? 지 호집이 나왔습니까? 우리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한 겁니까? 그런데 왜 지가 생색을 내? 도대체 난 이 경우가 참 무경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 시작했습니다. 성대 입학해가지고 그때는 청도한 주최 6개 대학 시합에서 제가 우승했고 1961년도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돼가지고 63년부터 전국체전 시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3년 동안 전국체전 나가서 선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은 변화를 갖고 왔는데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거냐는 여러분들이 허기 가려서 다릅니다. 제가 왜 전자에 외국의 사례를 말했겠습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태권도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이제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는 둘러립니다. 복싱 만든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 알아듣고 유도 만든 나라가 일본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태권도 만든 나라 한국인데 정신 못 차리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뭘 갖다 지금 느꼈냐면 국기원에서 저한테 국기장을 주길래 제가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소식 받았는데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국기원이 국제조직이냐 국내 조직이냐. 전 세계 한국말로 국제조직 가진 단체는 국기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원이 뭐 한다니까 스포츠는 이미 세계에 명 있습니다. NOC 단체 집합소가 있습니다. 국기원은 뭐 한다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좋대요. 다들 언제 좋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보기엔 저 잘못하면 그거 갑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씀드리냐? 지금 세계연맹은 213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입니다. 올림픽 아시죠? 아시안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기원에서 뭘 보십니까? 그 무슨 단체예요?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가 도라고 쓴 걸 하는 데인데 도가 뭔지 압니까? 도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제가 싫은 소리 하시는 것도 저도 이제 정년이 다 됐으니까 막 떠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국기원연대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봅니다. 지금 NOC 단체의 집합소가 3개면 또 그 밑에 있는 단계는 5개 대변명 중에 아시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어 버리면 국기원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지 아무리 떠들어도. 자, 복싱, 레슬링, 유도 그거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거의 단칭 필요 없어요. 올림픽 나한테 단칭 필요 없어요. 국가대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단칭이 필요해? 정신 못 차리겠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기원이 좀 제대로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뭐냐? 도가 뭔지, 무예가 뭔지, 무술이 뭔지, 스포츠가 뭔지 몰라요. 잡탕이라고 하셨어요. 잡탕이. 그런 것도 답변도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답변을 하겠어요? 무술인지 무도인지 스포츠인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 이 말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책을 쓰냐고 자료를 모아놓은 데 있습니다. 스포츠와 무도에 대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리스 말이에요. 디스포타레라고 그리스 말이 나오다가 프랑스 말 데스포테하고 영어로 디스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DSDIS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즐거움, 위락, 기분 전환, 일상생활을 떠나서 즐기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럼 스포츠에서 뭘 합니까? 경기를 하죠. 경기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협력과 승리예요. 그걸 운동하는 곳이 어디냐? 짐나지움입니다. 옛날 제전, 그리스 제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훈련하던 곳이 그 짐나지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육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술과 체력을 연마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건 적건 다 동료입니다. 프렌드, 친구죠.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스포츠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친구라고 그래요. 그럼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친구 아니다. 너하고 나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런데 그게 서양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라는 것은 결국 체력하고 기술만 전수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그 스포츠죠. 그 다음에 스포츠가 경기를 하죠. 경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후배가 없어. 다 우승해야 돼요. 경기는 협력과 승리가 최종의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서양에서는 에티켓을 많이 쓰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책을. 에티켓이 어떻게 동양의 예의범죄랑 똑같은가? 그거는 책을 안 받은 소리예요. 루이 14세가 궁정에서 파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의범죄랑 똑같다고 말합니까? 나는 도대체 그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동양의 예의범죄나 서양의 에티켓이 같다? 이게 태권도 사람들이 할 소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또 무엇을 보냐면 스포츠는 우승만 하면 최고입니다. 그죠? 최고인데 지금 무술 쪽으로 갔습니다. 무도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무자는 창칼 과자와 멈칫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것은 창칼의 기술입니다. 무예라는 것은 창칼의 기술이 높은 경지입니다. 무도는 실기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해야 돼요. 인문학을 안 하고 무슨 도자를 얘기해요. 노자의 도둑공도 모르는 사이에 떠들더라고. 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뭐 길도자다 사람이 사는 길이라는데 난 도대체 무슨 장보다 같은 소리가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예의범죄를 말하는데 예의범죄이 왜 중요하냐, 옛자를 뜯어보면 시자와 풍자의 합성어입니다. 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풍은 제사 드리는 짓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가 있기 전에 하늘에다가 물을 기원할 때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냐, 정한수를 떠놓고 하늘에다 기원하는데 모욕제기하고 음식, 말, 행동 모든 걸 통도합니다. 그리고 정한수를 떠넣는데 그 정한수가 어떤 물이냐, 꼭두 새벽 12시 넘어서 운물에 가서 첫 번째 뜨는 물만 정한수입니다. 만약에 그 운물 안에 지푸라기가 있으면 그 물 뜨면 안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떠갔기 때문에 그거 없는 운물에 가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과는 수직이죠. 아까 말한 스포츠는 수평이죠. 이 개념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지금도 에티켓하고 예의범죄로 같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설명을 하면 말이 되냐고. 두 번째, 남에 대한 배려, 질서지고 찾는 게 예의범죄죠. 세 번째,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자기는 나는 예외야, 나만 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무도인은 죽을 때까지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한까지는 실기와 학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한쪽만 하면 그건 절름발이 병신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실기만 하면서 자기 태권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뭐냐, 도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도라는 말 가지고 태권도를 가지고 장사해 먹으면 되겠냐고. 저도 모르는 도를 가지고 남한테 가르쳐요? 말이 됩니까? 개념도 없이? 부끄러운 것도 몰라. 공부도 안 하고. 식당도 그러지 않습니까? 유명한 식당 가보세요. 얼마나 주인들이 고객의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는 급하니까 줄넘기 하고 뭐 축구했다가 뭐 등산 가자고 했다가 별짓 하는 거예요. 태권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겁니까? 태권도의 정체성이? 그 부끄러운 것도 몰라.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태권도가 얼마나 살 수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중에도 좋은 소식은 뭐냐, 그래도 우리 조정원 총재께서 레피지 센터, 피난민에 대한 희망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의 평가를 매년 세계인명이 그 IOC로부터 받는 조직이 있는데 C를 받다가 A2로 올라갔어요. A2. 여러분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태권도에 지금 국내 태권도는 급해. 학교 체육으로 줄넘기가 들어갔으니까 그는 붐이 나서 난리야. 우리는
돈 좀 덜 번다고 난리 쳐가지고 못 들어가겠어. 누가 못 들어가겠습니까? 태권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교 초익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밀리는 거예요. 학교 초익이면 들어가서 1년 뭐 1학년 2학년은 뭐 1품이라든지 3학년 4학년 2품이라든지 이게 했으면 좋은데 이걸 떼가지고 결국 학교 기도 안 될 거야. 학교도 못 들어가. 학교 기도 아닌 걸 왜 합니까? 과외활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 길은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태권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남이 해주길 바라는 건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런 말들 제 친구 중에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태권도장이 보모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도장이 보모 역할을 한다고 느끼는 데도 많고 두 번째 또 시범단을 보면은 공마단이 호기하는 것 같답니다. 나 이거 듣고 그런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골프나 축구, 야구, 농구, 배구는 경기 규칙 보면 다 알 수 있죠. 저도 선수생활 했어요. 좀 하는 편인데도 저는 요새 경기 보면 이게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를 가르쳤는지 알 수도 없고 이상한 것이 되부터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잘못이니까 앞으로는 박진감 있고 스릴 있는 그런 경기 규칙을 만들어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장에서는 뭐냐, 연령별 또 군, 경찰, 노인 뭐 이렇게 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이야. 강제하게 강제 든다는 거지 어떻게 배탈 난데도 강제하는 못 쓰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저는 제 차가 지금 80인데 애를 버리다가요. 근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2주마다 바뀌어. 우리 프로그램은 얼마큼마다 한 번씩 바뀝니까? 뭐 이 좋은 자리에 와서 싫은 소리 많이 해서 미안한다마는 앞으로 우리 태권도가 싫은 소리 듣고 또 좋은 것도 좀 많이 좀 듣고 해서 더 발전적인 태권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정말 장시간 인사 말씀과 특강을 겸해서 해주신 이규석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또 오늘 특강 강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맹의 감사님이신 김영갑 감사님을 앞으로 모실 텐데요. 오늘 주제는 태권도인의 법률 상식입니다. 우리 김영갑 감사님은 서구원 법률 대표님. 예.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중앙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내셨고요. 또 서울대 법대 총동창회 또 회장도 역임하셨고요. 우리 연맹의 법률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강사로 또 역임을 또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서강 법률의 대표 변호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태권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마 준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많은데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조금 짧게 해달라고 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보다 우리 김영갑 간사님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특강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금년 우리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모두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권도인들이 그 도장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관련된 사항만 몇 가지 이렇게 뽑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거래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별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대차나 이런 것처럼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그게 하나의 매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은 못하지만 법률 행위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되는 계약은 전부 다 이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거, 이런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는 유효합니다. 똑같이 유효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입증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다 계약서를 작성하니까, 또 예를 들어 금전거래 같은 경우도 이제 차용증이나 이런 서류를 하고,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서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는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뭐 녹취 이런 게 이제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일반 민법보다는, 민법의 임대차보다는 이 태권도장 같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특별히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법 개정도 있고 그래서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이제 대항력이라는 것은 이제 건물을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집 주인이 나중에 매매를 하거나 하더라도 그 임대차 관계가 그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반드시 저런 절차를 취해야 되고, 이제 우선 변제권은 이제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고, 뭐 일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게 이제 그 나중에 그 보증금 반환이 제일 문제인데, 그때 이제 그 경매같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그래서 이게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상가로 들어가면서 시설 투자라든가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 기간이 예를 들어 뭐 2, 3년 내에 나가야 된다면 그 굉장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그 최소한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10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을 보장하는 게 위해서 인정된 게 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내가 더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임대인한테 더 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1년씩 계속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10년까지는 가능하다. 그 권리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영업을 하면서 또 시설도 돼 있고, 또 주변의 거래처라든가 위치 이런 이점 때문에 이제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임차인이 나갈 때 나가더라도 자기는 자기가 시설하고 그동안에 영업을 해온 그런 영업 어떤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지리적 이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권리금을 새로 오는 신규 임차인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 못하고 그냥 가면은 임차인으로서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임대인이 예를 들면 신규 임차인한테 종전보다 훨씬 많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면 좀 계약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실은 그런 것도 그렇게 부당하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도 방해 행위에 해당돼서 못하도록 그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차임은 좀 임대인이 높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소한 5% 범위 내에서만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임대료를 뭐 5%밖에 못 올리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기존의 관리비에 대한 약정이 아마 대부분 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관리비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내가 관리비를 높게 받겠다
뭐 근거가 있으면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거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지 그걸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임대료를 안 올리는 대신에 관리비로 이렇게 증액해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업종 제한 문제는 이제 상가 건물의 경우에 처음부터 그 상가가 분양하면서 예를 들면 1층은 뭐 약국, 1층 몇 호는 약국, 뭐 태권도, 뭐 아니면 스포츠 또는 뭐 식당 이렇게 그 상가의 각 그 실에 그 업종을 지정해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뭐 임대차를 승계하거나 또는 상가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업종 제한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도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스포츠 시설로 돼 있는데 뭐 스포츠 시설로 안 돼 있고 다른 뭘로 돼 있는데 들어와서 도장을 한다. 그거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거는 업종 제한이 있으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영업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저쪽 영업을 중지해 달라고 하면 그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상해 사고가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사교육 담당자도 일반 공교육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고 보호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진다 이렇게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누가 보더라도 통상 그 정도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너무 돌발적이거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주의할 게 이 수강생들이 특히 나이가 어려서 좀 책임 의사 능력이 좀 부족한 경우 그때는 그러니까 유치원생이나 저학년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관장으로서 교습자로서의 보호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 보면 좁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일수록 이거는 태권도 교습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제 예를 들면 버스를 제공해서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경우에 어린애들은 다 출발할 때부터 학원으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또 집으로 데려다 줄 때까지 책임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원에서 피아노 수업하고 주산 수업을 하는데 이제 피아노 수업이 끝나고 중간에 주산 수업 하기 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잠깐 밖에 앞에 도로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관리 책임을. 그 쉬는 시간에 걔네들이 어떻게 어디 나가고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교습자로서는 좀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본 거죠. 뭐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제 출신 대학 표시하는 문제. 그래서 그 도장 운영자가 나오지 않는 대학을 명칭에 뭐 무슨 용인대 태권도, 경희대 태권도, 뭐 한국지대 태권도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로서 쓰는데 이제 대학을 표시를 하면은 과연 사범이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허위 표시가 될 수 있는 대충 그냥 그 문제되는 요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한두 번 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 짧은 시간에 아마 좀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아서 모시겠습니다. 잠시 또 모실 텐데 그 전에 우리 부산에서 좀 늦게 오셨습니다. 태권도협회 또 회장이시고 또 천호테크라고 하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또 지역에 또 그리고 국가 발전에 또 태권도계에 전 세계 태권도계에 또 많은 봉사와 또 이런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연맹 김상진 부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